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오늘은요, 37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 320 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네,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부자가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문득 서인이 물어보았다. 사실 서윤을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 답을 알기 위해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뾰족한 해법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게 자라셨다고 해요. 결혼할 때도 빚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70년, 80년대에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그것을 더 비싼 값에 팔면서 자신을 자산을 불릴 수 있었대요. 최근 읽은 신문 기사를 생각하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고들 하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도 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졌다고도 하고 여기서 나는 말을 멈추었다. 서윤이 알려주지 않았던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또 고정관념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다고도 했다. 그런 귀한 조언을 들어놓고도 남들과 똑같은 답을 하다니 그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빚밖에 없어도 다 갚고 살고 그냥 한 분이 아버지가 돈을 벌고 해도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옛날엔 신분의 격차가 있었고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금수저가 부자가 금수저 아니면 부자가 되기 힘든가요? 옛날에야 금수저가 바뀔 수가 없었지만 금수저 아니면 안 됐지만 지금은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훨씬 살기가 더 쉽지 않을까. 옛날에는 신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노예가 뭐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죠, 예전에는.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그래서 그 해빙이 부자가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해빙으로 이제 그전의 생각들은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이다. 아,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되기 싫어하고 있다. 이렇게 뭐 부자가 되는데 핑계라고 하죠. 사실은 핑계가 맞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서윤이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진짜 없는지. 기자 시절 취재를 위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들 중 수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든 기업가나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일군 청년도 있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들을 만나기 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찬찬히 더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알던 지인들 가운데 커다란 부를 이룬 이가 정말 없는지 최근에 읽은 기사 하나가 생각났다. 미국의 안경업체 와비 파커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와튼스쿨 대학원생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경쟁사의 3분의 1 가격에 안경을 파는 것으로 유명해진 기업이었다. 바닥부터 출발했지만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설립 5년 만에 연 100만 개의 안경이 팔려 나갔고 패스트 컴퍼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도 선정되었다. 현재 와비파커의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CEO들은 내 MBA 동기들이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1학년 내내 나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그들에게 설문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다. 안경을 사는데 얼마를 쓰는지, 구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새로운 안경 구매에 얼마를 쓸 의향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아유, 안경 하니까 진짜 오랫동안 안경 썼는데 세상에 안경 야, 안경 하니까 안경 그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경 하니까 안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경을 원래 안 썼거든요. 눈이 1.2, 1.5 그랬었어요, 시력이.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땐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 쓴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아침 일찍 그 매장에 가게에 안경 쓴 사람이 들어오면 재수 없다 뭐 이러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갖고 막 놀리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이게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27살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27년 동안 안 쓰고 살다가 27살 때부터 안경을 쓰고 그러다가 지금 벗은 게 몇 년 됐죠? 지금 한 27, 37, 47, 한 20년 쓴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쓰고, 20년 쓰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라식을 했거든요. 라식하고 나서 벗고 나서 지금 이제 엄청 편한데, 20년 동안 안경 쓰면서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해외 갈 때 이제 선글라스 낄 때, 선글라스 끼면 앞이잖아. 흐릿하게 보이니까. 그 사진 찍을 때만 꼈다가 또 벗었다가 또 꼈다가 벗었다가 이런 거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시커먼 막 까만 그 검은 테 있잖아요. 그것도 뿔테 막 그런 것도 막 썼다가 막 별의별 막 했는데 안경값도 정말 많이 들고 안경값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선글라스 좋은 거 사 놨다가 뺐다 꼈다 하니까 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경값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왜 내가 안경을 꼈지?' 그랬어요. 오랫동안 안경을 20년 동안 꼈으니까. 그래서 '왜 안경을 내가 꼈지?' 하면서 '원래 나는 눈이 좋았던 사람인데 왜 나쁘지?' 하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고서 이렇게 보니까 인제 제가 27살 때부터 낀 거예요, 큰 애 놓고 나서. 큰 애 놓고 나서 꼈는데 그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관심 받는 게 좋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야 이게 정신없이 이게 뭐 한다고 내가 남편한테 관심 받는다고 이거 안경을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러고 나서 인제 제가 '아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인제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라식을 한 지 꽤 됐어요. 5 년, 6 년, 7 년, 7년 됐나?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쓰고서 인제 한 7-8년 됐나 그런 것 같아요. 7-8년 아직 근데 뭐 괜찮아요. 아직 살짝 이제 55 이니까 약간 인제 쪼끔 안 보이는 거 살짝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워드 쳐서 큰 글씨는 괜찮은데 이 글씨가 쪼금 약간 이 여기에 나온 글씨가 약간 흐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긴 하는데 읽을 때 좀 너무 이렇게 집중해야 되면은 제가 인제 신경을 다른 데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그 남편이 워드를 쳐 줘서 이걸 인제 보는데 어쨌든 약간 불편한 거는 인제 노화가 되니까 노화된다는 것도 믿는 건데 이것도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 뭐 이렇게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해야지 하면서 인제 쪼금 더 인제 못 쓸 때 요새는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세상이. 근데 그게 시작이 제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딱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찾아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찾아보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제가 인제 예전에 그 인제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결혼해 가지고 27살 때는 부산에서 살았어요. 부산에 살았는데 아니다. 저 대구에 이사 왔다가 그러고서 대구에 이사 왔다가 부산을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인상을 막 쓴 거예요. 인상을 딱 썼더니 저희 남편이
야 손을 가지고 "인상 펴라, 인상 펴라, 인상 펴라." 하면서 있잖아요. 똑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인상 펴라, 인상 펴라." 하는데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인상 이제 TV 보는데 이렇게 막 인상 쓰니까 인상 펴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그 느낌이 있었는 거예요. 뭔가는 관심을 그 저희 남편이 주의 자체가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밖에 세상에 이렇게 주의가 밖으로 뻗쳐 있는 거를 제가 무의식 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인상을 썼더니 뭐 이렇게 관심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딱 주니까 '아 이 사람이 관심 주는구나.' 하면서 인제 그거를 관심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면서 저기 그 국제시장 부산에 보면 국제시장에 그 큰 안경집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길 데려가면서 안경을 맞춰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눈을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불편해하면서 있잖아요. 안경을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었던 게 있더라고요. 뭘 처음부터 안 좋아서 그랬었는지 뭔가 어떤 그냥 순수하게 정말 건강하게 유전적으로 진짜 뭐가 안 좋아서 태어나지 않았 않은 이상은 태어나서 지금 내가 뭔가 믿음에 의해서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관심받기 위해서 그게 남편한테 관심이 갔던 것들이 끌고 와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관심 받으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인제 알았죠. 그러고 나서는 한 7-8년 전에 라식해 가지고 안경을 벗었는데 진짜 편해요, 안경 벗으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정말 믿음이 더 강하면 시크릿 그 책에도 있지 않아요? "나는 눈이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인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보인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한번 안경 벗어 놓고 안경 쓸 때 '잘 보인다, 잘 보인다.' 하는데 그게 오래 각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내 무의식의 그 믿음이 엄청나죠,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안경 하니까 안경을 한 20 년을 썼던 게 돈을 엄청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인제 안경을 인제 여러 가지 인제 학교 다닐 때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신문에서 본 데이터 하나가 떠올랐다. 2016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들을 분석한 자료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억만장자 가운데 자수성가로 성공한 부자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1996년 자수성가형 부자가 전체의 44.7% 였던 77% 였던 데 비해 2014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69.6%로 늘어난 것이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1990 년대 때보다 2014년이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6 년, 7년 전에 조사했을 때 69.6% 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달려온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더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예요?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95대 5 법칙, 98대 2 그죠?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5%는 부자 성공한 사람, 95%는 성공하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속에 내가 95%에 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95%가 아마 5%가 아니라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근데 나는 "내가 5%야." 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5%가 내가 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자수성가하는 거 어떤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 바뀌어 나가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 모든 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어 보세요. 자수성가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 무의식에 95%의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의 그 뿌리는 믿음이잖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자라온 이 모든 이 생각하는 무의식 속에 쑥 들어가 있는 믿음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가난하게, 돈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정말 엔간해서 잘 못 벗어나죠.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수업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건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을 바꿔가면서 들어야 된다. 그쵸? 들어서 바뀌자 이거죠. 네. 그래서 점점 비중이 2014년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이제 또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면 69.6% 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네. 우리도 다 부자가 더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더 늘어나야 되죠, 비중을. 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정원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이었다. 그때 아름답게 가꿔진 나무들 사이에서 푸드득거리는 파동이 일어났다. 숲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꺼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힘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체념했던 걸까요? 서윤은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차 주전자를 옆으로 기울여 조용히 차를 따랐다. 내 앞에 찻잔을 채워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가 감옥 안에 그냥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할 생각을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고 '나는 부자다. 부자야.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부자가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지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를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기 자신 자체가 감옥 안에 다 가둔다는 거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고 살아야 돼.'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을 이렇게 가두는 거죠, 감옥이란. 내가 내 자신한테 가두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깨줘야 돼요. 근데 깨줬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손잡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야.'라고 그냥 후라이가 될 것인지 병아리가 돼서 밖 세상에 나와서 닭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감옥 안에 그쵸? 예. 패러다임 시프터. 그 말을 듣자 서윤의 별명이 떠올랐다. 그 별명 그대로였다. 서윤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해온 틀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에 세계관에 얽매여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예. 반대로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보시고 그 일깨워 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일깨워야 되는데 무의식에서는 막 있잖아요. 그게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짚고 더 이상 이게 인제 확장하기 싫어하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즐기려고 하는 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아 이게 여기까지만인가? 이게 더 확장되어야 되나?'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쵸. 내 목표를 더 크게 높게 두고서. 근데 그게 확장되는 게 그닥 힘든 건 아닌데
누구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은 어때요? 3살 이전의 사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살 이전에 사건을 찾아서 가려져 있는 걸 없애는 역할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예요? 시크릿을 해서 쑥 집어넣기도 해야 되고, 부자를 집어넣으면 부자가 되는 과정이 네 바뀌어가는 거죠. 네. 서유는 나에게 기계론적 세계관,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수학적 인과관계로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로 본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세상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유기체적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참여자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찾아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서윤이 설명을 이어갔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동양의 정통적인 관점과도 통하죠. 도가에서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고 말했어요. 유교에서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인 혹은 양지가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고 했지요.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자연이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며 기르며, 사람은 그 속에서 만물과 함께 상호 의존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네, 그래서 유기체적인 거. 그러니까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려워요. 아니 이 에너지가 모든 게, 저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고는 있지만 모든 게 하나로 돼서 에너지가 모든 게 동일시돼서 내가 모든 것들이 이 세상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내가 창조했구나.'라는 거를 아직도 제가 보면 머리로는 그냥 공부해서 '아 이게 모든 것들이 내 세상 안에서 있나? 내 세상 안에 있는 것도 그 망상?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듣긴 듣는데 이게 왜 환상이지? 환상이래요. 저도 '왜 환상일까 이게 진짜 실제 같은데.' 근데 진짜 이 실제 같은 게 환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공부한 거로는. 그래서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게 유기체적인 세계관 뭐 이거는 기계론적인 거, 네, 수학적인 거, 인과관계 이게 작동한 거대한 기계로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는 분리된 존재이고, 근데 인제 동양에서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유기체적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쪼금 어려워요. 제가 아직 그냥 '그런가?' 막 있죠. 그래서 뭐 비이원성은 뭐야? 나눠지지 않은 거, 보이지 않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머리로는 그냥 이해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이거다.'라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 진도를, 네.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38 이에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 보았다.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에서의 인간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거는 내가 하나의 그 부속품이고 그냥 내가 보이는 그냥 이 존재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기체적인 거는 뭐예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모든 것들로 내가 바꾸면 모든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직 안 믿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뿌린 것은 내가 또 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받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니까 어제는 어떤 분이 톡이 와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인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빠꾸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뿌린 것은 또,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느낀 거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저쪽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저쪽에서,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저 사람은 또 다른 그거로 있는데, 모든 게 이제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세상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 가는 과정이죠.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앞서가신 그런 어떤 분들의, 그죠?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지 내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하려면 아직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계속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잘 이해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이 감정을 이용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유기체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느낌.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어 나눈 이야기가, 진짜 부자들은 감정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세상을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남편도 바꿔서 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진짜 부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소중한 명품이나 슈퍼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쵸. 진짜 부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에너지가 남달라요. 틀리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부자들은, 부자도 그냥 거만하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완전 에너지가 높은 부자들은 겸손하죠.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이 에너지에서 모든 것들이 관장이 되는 거죠. 진짜 실제는 우리는 뭐라고요? 네, 이게 몸이 아니라, 보이는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본체가, 나의 본체는 의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밝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계관이 다른 거, 정신 세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품이든 뭐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또 진짜 부자들은 검소하다고도 얘기하고요. 그치? 안 해본 사람들이 해 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많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막 해 보고 싶은 그게 아직,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정신세계, 세계관이 다르다. 그들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뭔가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뭔가 그런 게 그 세계, 정신세계, 세계관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닮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주어진 길 밖의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의 부품으로 살기만 했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면서요. 세상의 기준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맞춰져서 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보다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내가 사랑이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있어야 돼요. 에너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인제 나중엔 관리까지도 아니죠. 그냥 자체가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사랑으로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그쵸? 각성해야 돼. 점점 각성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심상화 하시라고, 심상화 잘 하시나요? 끝나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심상화부터 하고 하루 움직이시면 될 거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